1,590억 원,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유력 후보죠. 안철수 후보의 재산 총액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 같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재산 같은데요. 굳이 왜 대통령 하겠다고 그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프로그래머, 벤처 사업가면서 교수,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한 안철수. 직업이 다양한 만큼 연봉도 세다. 주식은 1,000억, 배당은 100억, 인세는 2억. 억소리 나는 안철수의 재산, 돈이 넘쳐 주체가 안 되는 이 사람. 그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부자 안철수는 왜 굳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오늘 멘붕경제에서 파헤쳐보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앞에 화면을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네, 저와 나이도 저보다 조금 많은데 네. 참 많이도 벌었네요. 맞습니다. 예, 원장님 같으면은 원장님도 같은 의대 출신인데 네. 저 안 부럽습니까? 아유, 부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루 밥 3끼 먹고, 예. 안철수 모두 밥 3끼 먹고, 똑같을 때 자고, 뭐,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편하시네요. 예. 네. 근데 그 안철수 원장이 그 돈이 저렇게 많은데 네, 다른 안철수 원장보다 돈 많은 사람 재벌 급도 많습니다만은 네, 돈 잘 버는 사람의 어떤 뇌 구조가 네. 특별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조가, MRI나 사진을 찍었을 때 구조가 다른 건 아니지만요. 네네.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는 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합리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쪽에 포진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는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거는 위쪽에서 관장하지만 네. 밑에 속에 어떤 강렬한 감정을 갖다 받아들이고 이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거가 잘 소통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큰 부자는 네. 감정과 논리가 잘 만날 수 있는 어떤 뇌의 흐름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 부자는 금면이 네. 만들고 큰 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네.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게 반드시 운뿐만 아니라 네.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 구조 자체라기보다는 예. 어떤 흐름이라고 다르다.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가 다르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뇌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네. 예. 근데 원장님 이 정도 재산이면은 엄청나게 네. 많은데 원장님 같으면은 계속 진료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일반 뇌구조죠, 그죠? 네. 전 진료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신 좀 병원을 예. 신라호텔 같이 멋지게 지어갖고요. 네네. 돈도 안 받고 네. 청구도 안 하고 오히려 돈 주면서 진료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유, 환자분들한테. 네. 저 같으면 내일 당장 사표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바로 가는데. 네. 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네. 부러울 것도 없고 안철수 후보가 네. 그리고 서울대 교수에다가 네. 기업 잘 나간 기업에다가 존경받는 기업인 순위 거의 1, 2위 하시는 분이 네. 왜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말고 네. 원장님 전공이신 네.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어떤 갈망이나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벤처기업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또 공대 갔다 오셨고요. 네. 또 남들은 왜 이 마당에 공부하러 가? 그랬는데 또 MBA 하러 갔다 오셨고요. 네. 또 이 마당에 또 공부하러 가? 그랬는데 또 스탠포드에 갔다 오시고요. 도전의식이 강하시네요. 어떤 의미는 도전의식이 좀 지나치신 점도 있죠. 그 다음에 좀 괜찮은가 싶어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고요. 서울대까지. 네.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행로가 이러세요. 그래서 그 정점이 결국 대통령이신 거고요. 밑에서부터 쭉 여태까지 이루어던 안철수 후보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번에 대통령 도전도 그 패턴 중에 하나네요. 네, 패턴이 어떤 의미에서 정점이죠. 본인 입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예. 한번 변화해보고 싶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대권 도전이 네. 안철수 후보의
그 뭐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본인의 어떤 욕망, 네. 무의식적인 욕망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한 단계의 단계다 이렇게 네. 분석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 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보상 욕구 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뭐 다른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두 후보도 예. 뭐 더하면 덜했지 덜할 건 없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후보도 네. 원래 그 어떤 공주와 같은 위치에서 네. 어느 날 왕국 그 전설 어떤 뭐 우화를 예를 들면 예. 왕국이 멸망한 거잖아요. 네, 아버님, 네, 뭐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또 일반 신분이 된 다음에 오히려 또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은 커다란 어떤 그 메리트지만 당시에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또 그 저주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네. 굉장히 비극이죠, 예. 네, 비극이고 예. 옥죄는 부분이었기 예. 때문에 보상받고 싶은 거고요. 아, 보상받고 싶다. 네. 예.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법연수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예. 졸업하고 그 판사 임명도 안 되고 네. 그랬을 때 아버지이자 형같이 그 문재인 후보를 갖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감싸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신이 되고자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욕망이거든요. 그것도 욕망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대통령들의 어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케네디, 네. 뭐 케네디, 클린턴. 심지어 링컨까지도 그죠? 네. 예. 근데 오늘 뭐 주제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뭐 의대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당시에는 전자공학과가 예. 지금은 뭐 의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인기이지만 예.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전자공학과가 의대보다도 더 인기였을 때가 인기 있었습니다. 좋았죠, 예. 네. 그때 원래 안철수 후보는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어 했는데요. 예. 아버지가 이제 의대를 원해서 예. 대학 입시 본고사복이 얼마 전에 바꿔버렸다 그래요. 그게 뭐 확인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서전에 그런 예. 내용이 있다고 알고 그건 있습니다. 확실하네요, 그럼. 네. 예. 그리고 또 의대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옛날에는 안철수 원장님 아버님이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셨대요. 예. 그런데 수술하고 그랬을 때 피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 겁나고 싫어서 의대 안 가려고 했다 그럽니다. 아니,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나요? 예. 뭐 의대에 갈 때는 예. 피를 볼 일이 없으니까 입학할 때는. 아.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해부학 실습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부학 실습. 네, 너무너무 하기 싫어졌고요. 아, 그것 때문에. 의대의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가 된다는 건데 예. 본인은 의대를 다니고 있지만 네. 그게 하기 싫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모순되고 네. 또 아마 처량하고 네. 또 비극적이기까지 하고요. 아, 의대, 뭐, 서울대 의대이면서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만족하지 않을 네.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은 한 조직에서 그 본인이 그런 이렇게 불안정한 위치에 있을 때 네.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한테는 컴퓨터하고 컴퓨터. 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그 과, 자기가 네. 좋아하는 것.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 후보의 무의식이 본인이 원하던 걸 갖다 의대에서도 하게 만든 것이요. 아. 그때부터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는. 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벤처기업까지 그게 이어져 오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희생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뭐, 도전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네. 쭉 보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었던 또 본인의 그 당시에 계속된 선택이었었거든요. 아. 의대 교수도 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고, 서울대에서요. 아, 신설의대 교수의 어린 나이가 되긴 했지만 아마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의사를 다시 돌아가서 인터넷 지던트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고 그게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이어졌지만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나의 진정한 자유의지였을까? 네. 아니었을까? 네. 그랬을 때마다 한 번씩 또 다른 변화, 도전을 갖다 추구해 오시던 게 예. 안철수 후보의 인생의 어떤 패턴이 아닌가 무의식적인 드라이브에 의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 도전은 그게 연장이다. 네. 예. 근데 그분 정치세계는 일단 그렇다 치고, 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네. 기업인 안철수가 네. 우리 프로 이름이 멘붕 경제. 멘붕 경제입니다. 멘붕 경제가 다 아시다시피 네. 멘탈 붕괴. 네. 그 멘탈 붕괴의
하고 그 경제하고 네. 합성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그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부자 기업인이면서 굉장히 성공한 그 안철수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해온 안철수 후보가 네.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 국가 운영, 네. 경제 운영, 청와대 운영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 뭐 공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 이런 네. 말처럼 네. 그 안 후보가 그 안철수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했느냐를 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지난 쭉 이렇게 뭐 미국에 있었던 공백기, 뭐 카이스트 교수로서의 공백기를 봐도 알지만 별로 그렇게 간섭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귀차니스트네요. 네. 처음에 본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을 때는 백신에 대한 막 간섭을 했지만 이미 전문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해. 그때부터는 별로 간섭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각을 한번 꾸미게 되면은 네. 별 문제가 없으면 네. 그다지 간섭하지 않고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그 다음 들게 되는 생각은 되게 안철수 연구소 보다가 보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내수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생긴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중국에 조금 이렇게 진출한 것 외에는 뭐 한눈에 판 적도 없고요. 네.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한 적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네.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무엇을 다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과거 어떤 행적이나 네. 그걸 보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 네. 원장님 그래 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심리 상태가 그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뭐 되고 난 뒤도 궁금해 하겠지만 우선, 네. 과연 안 후보가, 네. 우리가 굉장히 안 후보가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네. 안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인가 네. 이 점을 그 정치공학적인 분석 말고 네. 그 안철수 후보의 정신과적인 그 진단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일단은 안철수 후보도 합리적인 뇌가 굉장히 발달한 분이시니까 네. 만약에 끝까지 하게 됐을 때 아니야 됐을 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질문을 좀 바꿔서 네. 만약에 안 후보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네. 어떻게 권하고 싶냐라고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다면은 네, 네. 다시 한번 네. 질문을 다 해볼게요. 네. 원장님, 네. 원장님이 그 안 후보의 네. 그 정치 특보가 아니고 네. 정신건강 주치의라면 예, 그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까? 네. 그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 직원이기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 예. 시장 후보에 예. 나서셨다가 이제 네. 포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결국은 안 후보님이 네. 서울대 공대에 가겠다 포기한 거랑 네. 결국 마지막 인생의 가장 거절한 첫 번째 결정에서의 패턴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복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요번에 혹시 질지도 모른다. 혹시 나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또다시 인생의 주요 결정이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똑같은 이 이슈를 갖다 끌고 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장애를 다시 한번 정신적인 장애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네. 또 다른 하나 어떤 여기서 한번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 있다. 예. 옛날에 읽던 데미안은 아니더라도요. 예. 알을 갖다 깨고 예. 바뀌기 위해서는 예. 부닥쳐서 알이 깨져버려야 되거든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안 후보에게 있어서는 진짜 한번 부닥쳐 보는 거예요. 온몸을 갖다 다해서. 그래서 깨졌을 때 새로운 안 후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본인도 모르던. 그러니까 원하던 대통령이라는 선물은 얻지 못하더라도 생각지 않았던 다른 선물이 앞으로 인생에 쭉 열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포기하고 무슨 뭐 정치인 안철수, 뭐 당권 실세 안철수 그거는 본인도 원하지 않는 거고 국민도 원하지 않는 거고요. 본인도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면서 거기선 지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도전해서 한번 산산이 깨어지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게 정신과 의사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최명기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이지 정치 분석가, 정치 평론가, 정신 분석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고 분명한 거고 정신 평론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